마트에서도 조청을 살 수는 있는데 저희 집만의 조청은 특별해요. 어떻게 특별하냐면 일단 곡식류의 찹쌀도 저희가 농사를 짓고요. 그 다음에 엿기름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그 엿기름은 보리를 직접 어머니가 엿기름을 길러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엿기름은 저희 어머니가 절대 외부로 방출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일 정도로 엿기름을 잘 기르세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가마솥에 식혜를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조청을 고우는 데까지 7일이 걸려요. 그 일주일 동안 불 조절이 어마어마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세 사람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돌아가면서 불을 봐야만 그게 가능해요. 어떤 때는 새벽 3시에도 그 불 조절하면서 휴대폰을 가지고 찍은 적이 있을 정도로 이제 불 조절이 정말 중요하고요. 이거는 한번 넘어버리면 절대 그 조청을 쓸 수가 없어요. 아주 미세한 그 장작불로 그 온도를 유지해가면서 넘치지 않게 계속 고우면서 한마디로 조청도 발효식품이에요. 그러니까 발효식품이라 하면 우리 몸에 아주 좋은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조청을 음식에 쓰기에는 저희 집 조청은 너무 아까워요. 이 조청은 아침 저녁으로 한 숟가락씩 만약에 먹는다면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보리 성분 때문에 아밀라제라는 성분이 나와가지고 췌장에서부터 이 소화 효소를 돕는데요. 그래서 위가 안 좋으신 분이나 간이 안 좋으신 분 이런 분들도 특히나 아침 저녁으로 한 스푼씩 드시면 좋고요. 아기부터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까지 좋은 점이 또 있는데 이게 포도당인데 일반 설탕은 단당류예요. 근데 우리 조청 같은 경우에 다당류예요. 포도당이 2개짜리죠. 또 있어요. 저희 집은. 저희 집이 1년에 조청을 고우는 키로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게 떨어지고 나면 저희들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드시는 분들은 항상 2병 이상씩 사가세요. 그리고 냉장 보관하셔야 되고요. 어떠한 방부제든 어떠한 것도 넣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밀봉 상태에 가져가시면 열기 전까지는 그대로 놔뒀다가 아침 저녁으로 한 스푼씩만 드시면 돼요. 진짜 조청이라는 걸 네이버에 찾아봐도 있을 거예요. 조선시대의 왕세자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조청을 먹였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두뇌를 활발하게 만들기 위해서 선비들이 과거 시험 보러 갈 때 항상 가방에는 조청을 한 병 넣어가 에너지가 떨어질 때도 먹지만 그만큼 두뇌를 활발하게 만들어준대. 그런 거 있잖아요. 소젖을 먹은 애보다는 엄마의 이 면역력 좋은 젖을 먹은 애들이 훨씬 더 두뇌 개발에 좋다 그러거든요. 어린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게 초콜릿이잖아요. 그 다 단당류 종류거든요. 근데 그런 단당류를 먹이면 그때는 맛있어요. 근데 우리가 도파민이 이렇게 나오더라도 조청을 먹은 애와 그다음에 이렇게 초콜릿을 먹은 애들의 이 도파민 그게 틀리대요. 그 정도로 천연식품은 사실 우리 몸에 좋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천연적인 거를 많이 먹은 애들이 면역력도 좋다고 하니까 훨씬 더 애들이 순하고 이제 두뇌를 이렇게 돌려도 좋은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청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근데 여기 와서 맨 처음에는 2년 동안 농사만 지었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농사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세요. 지금 현재 86세이신데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농사를 지어온 본인만의 비법이 있잖아요. 그게 바탕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심는 거, 그다음 거두는 거 하다가 이제는 만들면서 재미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이 만약에 정해져 있다면 이왕이면 그 살아가는 날에 인스턴트 아무거나 한 끼 먹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또 약간의 보람은 한 끼 맛있는 걸 이렇게 우리 가족들한테 먹였다라는 그런 게 있으니까 사실 음식으로도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음식에 대한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깊이 파게 되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된장을 하니까 처음에는 우리 메주콩으로도 된장을 담고 서리태로도 된장을 담아봤거든요. 근데 서리태의 좋은 점은 안토시아닌이라든지 이런 게 좋은 점이 많은데 메주콩의 또 좋은 점은 메주콩대로 있어요. 60년 전통 방식을 고집하는 우리 안종덕 여사님, 저희 어머니가 음식에 대한 고집이 장난이 아니세요. 별명이 안중건 열사예요. 그 정도로 음식에 대한 고집이 강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된장이 만약에 변했다. 그 항아리 다 독으로 버립니다. 위에만 떠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위에서부터 변한 거는 밑에까지 변했다고 보거든요. 김치를 담아도 꽁지에서부터 잎까지 딱 일렬로 담아주세요. 왜냐하면 그 줄기의 영양과 잎의 영양이 다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잎도 먹어야 되고 줄기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하나를 만드시더라도 양념을 안 아끼세요. 음식은 한 끼를 먹더라도 맛있게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음식을 만들면 있어서 양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든 천연이에요. 파도 다 농사지어서, 양파 농사지어서, 마늘도 지금 다 농사지어서, 작년에 포기김치도 1800포기 담았거든요. 포기를 전부 다 심은 거예요. 무 마찬가지로 전부 저희가 농사 지은 거. 저희가 식당을 시작하면서 나오는 모든 반찬들이 거의 저희가 농사 지은 거예요. 양념도 저희가 왜 고추 농사를 많이 짓냐 하면은 양념을 안 아껴요. 사서 쓰면은 사실 다 중국산 아니면 건조기에서 말린 고춧가루. 근데 저희 집이 고추장이나 김치 같은 색깔 보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이유가 뭐냐면 전부 태양초예요. 저희 집 태양초 말리는 거 나중에 사진 보면 아시겠지만 전부 태양초예요. 저희 어머니가 태양초 말리는 거 보면 하우스에 들어갔다가 밖에 나왔다가 하우스에 들어갔다 밖에 나왔다 이거를 반복하면서 정말 깔끔하게 말리세요. 고춧가루 빻아서 저희 집 고추장이라든지 김치에 들어가는 거는 양념 전부 다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저 매일 울었어요. 실력이 제가 조금 더 일치월장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공부를 6개월 동안 하면서 마트 가면 습관적으로 일부러 그냥 찍고 오는데 성분에 보면은 탈지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식용유를 빼고 난 콩껍데기 그거를 이제 모아서 이제 된장 만들 때 쓰는 거죠. 저희 집에서 판매되는 된장 1kg와 거기에 1kg를 비교하면 가격이 비교가 안 돼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는 순수한 오리지널 유전자 변이 되지 않은 60년 전통된 콩알을 지금 쓰고 있고요. 거기는 이제 거의 99%가 수입된 콩으로 기름을 짜고 남은 탈지분유 가지고 이제 거기에 온갖 걸 혼합해서 만들잖아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저 항아리에서 숙성이 돼요. 바람도 맞고 햇빛도 맞고 눈도 맞고 그러니까 이 자체가 똑같은 환경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숙성이 되잖아요. 근데 마트에서 파는 거는 거의 단시간에 만들어지는 된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안 먹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이왕 알고 먹는다면 한 끼를 먹더라도 좋은 거 먹겠어요. 우리가 사실 장가르기를 할 때 보면은 그 위에 이렇게 꽃가시가 피어 있어요. 그게 독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를 다 떠내고 다시 이제 장을 갈라서 간장은 간장대로 그리고 된장은 된장대로 다시 이렇게 교반을 해서 다 넣잖아요. 아직 맛이 안 익었어요. 적어도 3년은 돼야 맛이 익어요. 고추장도 우리가 고춧가루를 했으니까 고춧가루가 익어야 그러니까 발효가 돼야 적어도 숙성이 되어야 그게 지 맛을 낸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아시는 분인데 위암을 앓고 이 소화 기능이 되게 약하신 분이 어디서 보고 오셨나 봐요. 우리 집에 이제 항아리가 많으니까 혹시 고추장 5년 지난 거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10년 지난 것도 있어요. 왜요? 그랬더니 그걸 좀 구할 수 있냐요. 그래서 퍼드렸더니 그분이 일주일 뒤에 다시 오신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본인도 이제 어디서 보고 그렇게 했더니 이제 좋아지신 거겠죠. 고추장이 5년 지나면 색깔이 시커매요. 근데 우리가 위에 헬리코박터균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 균이 항생제를 먹으면 5일이 지나면 내성이 생겨버려요. 다시 이게 이제 위염이 도지거나 위궤양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제 고추장에 이거를 완전히 죽일 수 있는 균이 있는가 봐요. 좋은 균이.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고추장 5년에서 10년 지난 거를 우리 대접에다가 이제 한 숟가락 떠가지고 물을 풀어가지고 그거를 한 대접을 마시는 거예요. 한 일주일이 지나고 먹으면 너무 편해진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그 헬리코박터균하고 싸워가지고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편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셔서 네이버에 찾아보세요. 고추장으로 위암을 고치거나 위염을 고치거나 위궤양을 고치는 게 나와요. 그렇게 먹어서. 그만큼 그 안에 좋은 균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고추장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나쁜 성분은 다 버리고 좋은 것만 가지고 살아있는 거래요. 그 안에도 균이 좋은 균이 살아있대요. 사실 인스턴트라든지 패스트푸드라든지 진짜 초간단이잖아요. 물론 이제 바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 끼를 급하게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장기간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일주일 중에 예를 들어서 바빠서 6끼를 그렇게 먹더라도 한 끼는 집에서 된장이라든지 고추장이라든지 잘 만들어진 걸로 쏙을 한번 편안하게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밥맛이 없을 때는 진짜 저희 집 고추장에다 들기름만 넣고 비벼서 먹어도 밥맛 최고예요. 쏙도 편해지고요. 사실 실패하지 않으려면 이왕이면 비싼 거 사라는 주의거든요. 비싼 거는 그만큼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쭉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제 이렇게 네이버에서 찾아가지고 장을 몇 번 시켜 먹어봤거든요. 근데 저는 제 나름대로 최고였어요. 우리 집게 진짜 최고라고 생각해요. 농사를 이렇게 지어서 정말 우리 몸에 들어가는 건데 농약 막 뿌리겠어요? 크라고 막 그거 하겠어요? 절대 아니잖아요. 저희 먹는 건데. 그래서 만약에 약을 쓰더라도 약이라는 게 영양제라는 부분은 있어요. 영양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최소한의 영양제를 뿌릴 때는 제일 좋은 영양제를 꼭 한번 뿌리겠죠. 사실 저희 어머니가 그러면 안 되는데 사람이 맞아도 아까운 수액 있죠. 제일 좋은 수액을 우리가 식물에 놓은 적도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좀 그런 거에 되게 민감하신데 사람이 맞아서 좋아지는 수액을 우리 그 영양제 뿌릴 때 한 병을 가감하게 넣으신 적도 있어요. 옛 조상들이 상을 차리면 중간 종지에다가 간장을 이렇게 놨잖아요. 그 이유가 뭘 거라고 생각하세요? 콕 찍어서 우리가 먼저 입에 넣고 시작을 하면 이제 이 장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거래요. 그래서 장수한다.
그래서 간장을 이렇게 한번 찍어 먹는 습관을 들이면 장수한대요. 그래서 저희 집 이제 이렇게 오시면 제일 먼저 간장을 가지고 가서 한번 숟가락으로 이렇게 찍어 드세요. 딱 드시고 나면 별로 안 짜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물도 좋고 소금도 좋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장 자체를 이렇게 씨간장을 항상 계속 남겨가지고 거기에다가 저희 어머니가 간장을 부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간장의 좋은 맛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김치를 저희 집에서 담는 거에 가장 기본이 두 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갈치 속젓하고 새우 육젓인데 저희 어머니가 새우젓은 최고 좋은 거 쓰세요. 김치에 들어가는 새우젓. 왜 새우젓을 좋은 거 쓰냐면 새우젓이 들어가야 시원해요. 보관도 잘 하시지만 들어가는 그 재료에 안에 보면은 설탕이라든지 이런 거 절대 안 넣으세요. 단맛은 뭘로 내냐 하면은 저희 집 갈치 속젓이 어떤 속젓이냐면은 일단은 갈치를 대량으로 사오면 그거를 소금을 때리 붓고 한 3년을 그대로 봉투를 풀지도 않아요. 딱 숙성을 시키면 이게 이제 거의 뼈만 거의 남을 정도의 된 거를 저희 어머니가 이거를 다 끓여요. 그렇게 끓여가지고 그러면 갈치 속젓 달인 그 물이 정말 달아요. 짤 것 같죠? 진짜 달아요. 갈치 속젓과 그 다음에 새우젓 그게 비법이에요. 네, 오시면 손님들이 다 얘기해요. 이 김치 사갈 수 있냐고. 근데 사갈 김치는 없는데 근데 지금은 식당을 하다 보니까 팔 김치가 없는 거예요. 저희들이 양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집이 아니에요. 전부 수제니까. 우리 집 동치미는 진짜 환상인데요. 들어가는 게 진짜 자연적인 건데요.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할게요. 물은 일단 우리가 제일 좋은 물을 재배해요. 아까 보니까 색깔이 어떠세요? 일반적인 무보다는 색깔이 진했던 것 같아요. 그죠? 무가 종류가 아주 많아요. 그 중에서 동치미 하기에 좋은 무가 있어요. 아주 적당한 딱 예쁜 요만한 무가 있어요. 그 동치미 무를 심어요. 우리 그 재려 놓으신 그 통 보셨죠? 그 통에다가 한 통씩 한 6통 담아놔요. 이제 거의 이게 마지막 동치미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옛날에 많이 퍼가기도 했어요. 저희 집 동치미 맛있다고. 일단은 콩 자체가 저희 집처럼 조선콩이 아니에요. 일단은 우리나라에 유통되고 있는 거의 90%, 95% 이상이 유전자 변이콩이에요. 그거는 이제 수입이 되는 거죠. 세계의 3대 곡물이라 콩, 옥수수, 밀 이 세 개가 거의 세계를 움직이는 곡물이에요. 이것들이 올라가면 기아가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만큼 콩을 많이 재배한다라는 거예요. 콩알을 많이 키우고 병에도 강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약을 치고 그래서 이제 유전자 변이 콩을 안 쓰는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콩 자체가 비싸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집은 조금 비싸긴 하지만 저희가 농사 지은 콩으로 어쨌든 한 끼를 먹더라도 좋은 거 드시라고 그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지만 고생하지만 이런 것도 만드는 데가 있어야 그래도 조금이라도 우리 전통이 이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고집을 하는 거죠. 저희 집 대표 메뉴가 추어탕 그리고 한우 우족 족탕이에요. 두부김치나 감자전이 저희 집 시그니처 메뉴입니다. 직접 만든 서리태 두부김치거든요. 추어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연산 미꾸라지예요. 자연산 미꾸라지 쓰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자연산 미꾸라지로 일단 무조건 추어탕 끓이고요. 저희 집은 다 농사를 짓잖아요. 우거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우거지가 많이 들어가고요. 이제 마지막 비법은 조미료 1도 안 씁니다. 간장, 된장, 고추장. 모든 간을 간장, 된장, 고추장으로 합니다. 그래서 드신 분들이 쏘기 편하다고 하세요. 한 번 오신 분들은 진짜 거짓말 아니고 옆에 분들 다 데리고 오세요. 저는 사실 꿈이 되게 커요. 지금 현재 여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번쯤은 이 집을 다 왔다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부도 한 번씩 다 먹이고 싶고요. 추어탕도 한 그릇씩 다 먹이고 싶고 그리고 간장, 된장, 고추장 이렇게 있는데 고추장, 된장에다가 이렇게 우리 생 야채 있잖아요. 그런 거 한 번씩 찍어 먹게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맛으로 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었으면 좋겠어요.